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어제 이어서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고요. 목소리가 확실히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쨌든 걱정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한전선이 한 6%가량까지 좀 상승했다가 오늘 한 2%대로 마감했는데 또 지지선을 터치를 해줬어요. 근데 저항선이 아무래도 좀 강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터치하고 다시 한번 내려온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공매도 이 공매도와 이제 그 민빈님께서 재무제표 좀 봐달라, 여러분도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 재무제표랑 플러스 펀더멘탈 같이 볼게요. 펀더멘탈, 오늘은 재무제표 플러스 펀더멘탈. 공매도 관련해서는 뭐 사실 크게 뭐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일단 공매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매도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이 대한전선 공매도 현황 들어가시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간 공매도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기간 공매도가 12일 기준으로 43만 4,760건으로 굉장히 좀 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거의 100만 건 가까이, 190만 건 가까이 터지면서 공매도가 좀 활발하게 이제 잔고 금액도 점점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근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그래도 자본시장법이 잘 되어 있어서 이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가 없고요. 차입 공매도는 이제 가능한데 사실 이제 공매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공매도가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공매도는 말 그대로 주식을 이 대한전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인데 보통 이제 초단타 스캘핑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거래소나 이런 데 보시면 이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보통 의미를 하는데 이제 투자자 기관이나 우리 개인은 잘 못해요. 돈이 많아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요. 자신이 이제 보유한 증권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고평가된 증권의 매도를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기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대한전선은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활발했던 또 종목이기도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조금 감소세가 이어지면 좋은데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대한전선의 모멘텀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분들 하시면서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제가 그냥 한번 간단하게 피드백 드렸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이 지지선 저항선 부분을 계속 터치를 해주고 있는데 MACD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조지표가 보면은 영수치 위로 지금 크로스선이 올라가 있고요. CC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매수 구간 지나 과매도 구간으로 접근하고 여기서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지금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목별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계가 또 매집을 했는데 연기금에서 또 매집을 했습니다. 연기금에서 뭔가 수상해요. 2주 가까이 지금 거의 이것만 다 합해도 100만 주가 넘거든요. 100만 주가 넘죠. 거의 150만 주 가까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살려주는 거 다 연기금에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매도를 좀 많이 했네요. 그리고 기관계가 아래서 받쳐주고 위에 외국인이 아마 매도를 많이 해서 이 윗꼬리가 달려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항선 부분 가까이 지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흐름 자체 다시 좀 상승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상한가 가서 올려줬기 때문에 이 빠지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 분석에서 그 펀더멘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목 이제 매출액하고 이런 부분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출액은 정확히 전자공시의 손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를 보고 매출액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펀더멘탈 부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매출액을 보면은 67기가 2021년, 2020년, 2019년도입니다. 단위는 1000원 단위예요. 1000만, 10만, 100만, 10억, 100억 정도. 잠깐 1000만, 10만, 100만 정도. 아무튼 매출액이 지금 조 단위를 하죠. 보통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조 단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무제표는 매출액이 1조 9천억 원, 9,900억 정도 했고요. 2020년 때는 1조 5천억 원 정도로 4천억 원 정도 매출액이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에 2020년 대비 항상 전년 동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영업이익 한번 볼게요. 이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를 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매출액이 많이 올라서 판관비가 아마 조금 많이 들어간 걸로 제가 보여지고요. 매출 원가도 이제 원자재 값이 구리값이 상승하면 제품 단가를 올릴 수가 있지만 반대로 제품 단가를 올리지만 원자재 값이 계속 비싸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매출 원가에서 좀 많이 까였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가 됐고요. 당기순이익 한번 볼게요.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오히려 10배 정도 올랐는데 여기 어디서 10배가 발생을 했냐라고 봤을 때 법인세 비용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차감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어디서 이거를 발생시켰냐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선 영업의 손익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원래 적자였는데 이거를 적자를 적자 폭을 많이 감소시켰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업이익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결국에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영업을 했을 때 총이익인 거고요. 당기순이익은 뺄 거 다 빼고 회사가 가져간 손실액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기순이익이 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수익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수익을 냈어도 이 비용, 나가는 비용, 그러니까 들어오는 비용은 좀 전년보다 줄었지만 나가는 비용이 확실히 감소를 많이 했죠. 기타 영업비용도 거의 5배 감소했고요. 여기도 거의 5배 감소했고 여기는 거의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뺄 거 다 빼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가 10배 한 289억 정도 순이익을 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무제표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적자에서 흑자, 적자폭을 감소시킨 것보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 그리고 매출액이 거의 당기순이익이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대한전선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요번 연도에는 더 많은 수익을 좀 발생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미국 수주고가 계속 쌓여가고 있죠. 이 2021년에 반영된 거는 작년에 2021년 때 미국 수주고를 2,800억 원어치로 사상 최대치를 수주고를 쌓았습니다. 근데 2021년에 반영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반영이 되려면 이 2,800억 수주를 쌓은 게 말 그대로 수주를 쌓은 거예요. 요게 실적에 반영이 되려면 생산해서 제품이 나가야지만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2022년도에부터 시작해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부분 보시면 퍼수치 같은 경우가 399배였다가 54배로 줄었어요. 이 동일업종 퍼수치 대비해서는 한 3배 높아서 고평가됐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지만 미래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그 BPS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4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BPS가 4만 얼마예요. 그러면은 지금 금액대가 거의 7만 원 가까이 하는데 그럼 고평가된 거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 미래 가치성도 포함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ROE 부분이 마이너스였다가 점점 늘어. 이게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겁니다. ROE 부분이. 그래서 워렌 버핏도 3년 연속 이상 ROE가 15% 이상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매수해도 된다. 요런 게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ROE 부분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 부채 비율은 좀 늘어났으나 자기 자본 비율이 어쨌든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펀더멘탈은 물론 양호한 편입니다.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는 요 펀더멘털 부분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점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좋은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푸시하고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댓글 한번 오늘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윤은영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인자님도 참고하셔서 참고 잘 견뎌내시면 분명히 수익 크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홍홍님 감사드리고요. 은숙님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강도현님도 감사합니다. 아유, 복 많이 받고 싶네요. 김창현님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고님 항상 감사드리고 사과나무님도 감사드립니다. 강운성님 감사드리고요. 박찬호님도 감사드리고 행복윤희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 떨어질 때마다 매집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DS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부자엄마 투자바이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사님도 감사드리고요. 김성중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이거 선물 줘야 되나? 매일 출굴 도장 찍으면. 유지영님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지영님도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든 내가 일을 해서 계속 이제 목돈을 벌잖아요. 그런 거를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복현님 감사하고요. JCB님 감사합니다. 몸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운성님 감사드리고요. 유나님도 감사드립니다. 거의 많이 나왔어요. 이번 주 안에 악재 있거나 지수가 완전 낙폭을 한다 이러면은 가능한데 거의 이제 불가능하지 않을까. 은진님 감사합니다. 대한전선이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LS보다 대한전선이 더 대장주. 왜냐하면은 구리 가격 영향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대한전선이거든요.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대한전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내일 또 방송 드릴 텐데 궁금하신 거 댓글 또 남겨주시면 다음날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